영화 속의 주인공 루이스는 구리선이나 철책선, 맨홀 뚜껑 등을 훔쳐다가 고물상에 파는 좀도둑입니다. 협상 수완이 뛰어나고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대는 머리 좋은 사기꾼이죠. 어느 날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에서 나이트크롤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경찰이 오기 전에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서 값을 제일 잘 쳐주는 방송국에 파는 사람들입니다. 루이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촬영 장비에서 그들의 고수입을 짐작합니다. 나이트크롤러가 되기로 작정한 루이스는 고가 자전거를 훔쳐서 가게에서 교환한 캠코더와 경찰 무전기를 가지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막무가내로 덤겨드는 그를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제지하지만 그는 전혀 기죽지 않고 요령껏 유혈이 낭자한 장면을 찍습니다. 루이스는 지역 방송국에 그 영상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는 시청률에 혈안이 되어 있는 보도국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영상을 사면서 그에게 더 자극적이고 더 적나라한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날 루이스가 촬영한 영상이 곧바로 지역 방송 채널의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그것에 도취돼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가 거기서 본 것은 방송 권력이 아닐까요? 그의 기묘한 눈빛이 섬뜩하기조차 합니다. 루이스는 원하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사진의 위치도 바꾸고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서 시신을 옮겨놓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를 찍듯 연출을 합니다. 현장을 훼손하고 사건을 조작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보도국장도 루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런 영상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방송에 내보냅니다. 시청률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내세우겠지만 그들에게는 방송국이 돈을 벌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기업일 뿐입니다. 그동안에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루이스는 차도 새로 장만하고 고가의 촬영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좀 모자란 듯이 보이는 인턴 직원도 뽑았습니다. 이처럼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이는 루이스는 소시오패스가 분명합니다. 항공기 추락사고의 특종을 경쟁사에게 빼앗기자 이를 참지 못하고 광기를 보입니다. 그의 얼굴빛에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어느 날 루이스는 총성이 울리는 정원으로 들어가 주택에서 빠져나오는 범인을 찍게 됩니다. 특종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겼는지 긴장보다는 기뻐하는 얼굴 표정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끔찍하게 죽어있는 일가족을 거리낌 없이 촬영합니다. 루이스의 특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차 번호와 범인들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번호판 자동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범인의 주거지를 알아냅니다. 루이스는 범인들의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범인을 추격합니다. 식당에 들어간 범인들을 차 안에서 지켜보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황 조작을 위한 그의 연출에 경찰이 말려듭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식당으로 들어가 지원 경찰까지 도착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총 맞은 범인 중 한 명이 도망을 가고 그 뒤를 경찰들과 루이스가 추격합니다. 루이스는 다른 차와 충돌하여 전복된 차 안에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합니다. 직원은 다가가다가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이것 또한 루이스의 연출입니다.
수익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는 직원을 제거하고자 범인의 차량으로 유도했던 겁니다. 루이스는 죽어가는 직원의 얼굴까지도 카메라에 담습니다. 루이스가 기획한 이 잔혹한 영상이 최고의 시청률을 갱신하자 보도국장은 그의 능력에 놀람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도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녀도 괴물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죽음의 토대 위에 성장을 거듭한 루이스의 회사 인턴들이 특종을 찾아 사건 사고의 현장으로 떠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더 나쁜 놈이 성공하는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뒷맛과 함께 생각이 복잡해지는 결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본 뉴스는 진실입니까? 이 영화의 포스터 제목입니다. 우리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보십니까? 저부터라도 오늘 많이 본 뉴스, 네이버 검색에서 올라오는 대로 제 눈을 끕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뉴스들 중에 과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인 뉴스는 몇 개나 될까? 사실은 언제부턴가 저는 그런 의심을 품으면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목받는 공적인 인물로 인생을 산 이후부터 저에 대한 뉴스조차 100% 진실인 뉴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미화해 주던가 아니면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깎아내리던가 여하튼 어떻게든 가공된 형태의 뉴스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비단 나에게 국한된 현상은 아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필요 이상으로 미화시켜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인물이 되고 특히 공직에 취임을 하니까 굉장히 매서워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가끔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엉터리 없는 기사도 버젓이 나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실관계와 좀 다른 게 나가도요. 또 그러려니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 나이트크롤러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마 미묘한 차이가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특종을 잡았던 그 장면도 사실은 마약 범죄 집단 간의 알력 다툼으로 생긴 총격 사고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이 장면을 방송한 방송사는 백인들, 특히 부유하고 그리고 매우 쾌적한 생활을 하는 백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주택가에서 누구라도 이런 사건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마약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는 것을 숨기게 되죠. 사실 여기에 조작은 없습니다. 다만 배경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뉴스가 가지는 가치나 메시지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뉴스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장면을 방송사끼리 경쟁하는 이런 체제는 한국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국보다 더 심각해진 것은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는 보도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는 언론은 사실 보도와 논평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사실관계를 보도하면서 거기에
정치적인 배경을 아예 노골적으로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하면서도 정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그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상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편향된 시각의 뉴스나 방송을 계속 보게 되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내 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읽는 글, 우리가 보는 뉴스 이런 것으로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유명한 문필가는 사실 객관적 진실은 없다. 모든 게 당신에게 전달된 어떤 시각일 뿐이다.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가공된 진실을 일방적으로 주입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방법은 없지는 않습니다. 양극단의 뉴스를 함께 접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죠. 한 달, 두 달 동안은 해결이 안 되는데요. 6개월, 1년, 몇 년이 지나면 구분해서 볼 줄 아는 시각이 생겨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술 한잔 하면서 친구들 간에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걸 갖고 논쟁이 아주 격하게 붙잖아요. 그럴 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특정 매체만 읽는 사람, 특정 매체만 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양극단에 있는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매체를 몇 년 동안 읽다 보면 생긴 그 신념을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방적으로 전달된 편견으로 점철된 내 사고방식을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자적인 눈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매체만 선택해서 접하시든지 아니면 양극단에 있는 매체를 똑같이 균형 있게 섭취함으로써 내 시각을 균형 있게 만들든지. 글쎄요,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글픈 게 사실 우리의 이런 현실인데요. 어쩔 수 없죠. 남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세뇌돼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품이 들더라도 에너지가 투입되더라도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얻으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됐나요? 오늘 이 나이트 크롤러는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를 추구하는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극단화해서 만든 영화였는데 저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 직업이 정치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얘기로 흘러가 버렸네요. 예, 참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뭔가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나이트 크롤러 함께 보셨는데요. 예, 앞으로도 저는 함께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있는 영화를 즐기면서 세상사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려고 작심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